권리관계 문제없는 5호선 역세권 소규모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주변 인프라는 나쁘지 않아서 실거주 용도로는 일부 수리비용까지 감안하고 입찰한다면 괜찮아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매물 시세 기준에서는 3차 최소 입찰 금액이 무려 3억이나 저렴한 셈이니까 경락자금을 이용하고 나중에 정상금융권으로 대환을 받는다고 해도 실입주금은 1억 이하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핵심만 듣다 보면 늘어나는 경매 지식 재보경. 자, 제대로 보는 경매, 이번엔 강동구에서 1억 원대로 실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강동구 길동 한빛 아파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 타경 2008. 전용 면적은 18.18, 약 18평, 대지 면적은 4평이 채 되지 않습니다.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상업지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라서 대지 면적이 좀 작습니다. 세대수는 총 317세대, 3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구성이 좀 신기해요. 101동, 102동, 103동 총 3개의 동이 있는데 각각 1차, 2차, 3차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준공연도도 다르고 주소지도 다릅니다. 지적도를 보면 1동, 2동, 3동이 번지수가 다르죠. 자, 현황도를 먼저 보면 무난하게 생긴 3룸 형태의 아파트고요. 해당 경매 물건이 17층인데 최고층이 18층이니까 뷰는 막힘이 없어요. 자, 한빛 아파트 이건데요. 주변에 더 높은 아파트가 없기도 하고 17층이니까 여기쯤 있는 세대인데 일조량도 보면 아침부터 해가 떠 있는 시간 내내 해가 잘 드는 편이죠. 향도 남동향이라서 좋습니다. 교통은 5호선 길동역과 강동역이 비슷한 거리, 각각 6분에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요. 무엇을 이용하든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둘 다 5호선이기도 하고 종로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라면 길동역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겠어요. 그래야 앉아서 갈 수가 있어. 아무래도 상업지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주변 인프라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천동초등학교, 그리고 동신중학교가 가장 가까운데요. 이 동신중학교는 학업 성취도가 강동구 17개 학교 중에 16위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강동성심병원은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위치고요. 자, 시세 한번 볼게요. 자, 먼저 KB 시세는 해당 면적의 일반 가격이 6억 2,50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층짜리 아파트 중에 17층이기 때문에 이 일반 가격보다는 하위 평균가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실거래가 볼게요. 자, 실거래가도 17년 5월 이후로 거래가 없어서 사실상 실거래 가격도 의미가 없겠네요. 그나마 비교용으로 바로 옆에 있는 이 삼성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 22년 4월 달에 8억 8천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 삼성 아파트는 준공도 97년이라 경매 물건보다도 더 나이도 많은데 매물 시세도 한번 비교해보면 알겠죠. 자, 네이버 매물 시세 한번 볼게요. 다행히 매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지금 호가는 7억입니다. 좀 애매하니까 다른 동 102동 103동에 있는 비슷한 면적의 물건을 보면요, 7억 2천, 7억 3천에 있거든요. 약 2천만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걸 같은 급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게 이 두 녀석들은 화장실이 2개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죠. 비교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럼 삼성 아파트 매물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있는 삼성 아파트 가장 저렴한 게 8억 2천, 8억 3천만 원이네요. 이게 아무리 올수리가 된 집이라고 해도 바로 옆에 있는데 1억 차이는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역시 삼성인가? 자, 시세는 이 정도로 보고 권리사항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임차인 현황을 보면 현재 임차인이 2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분은 전입일자는 있는데 배당 신청도 안 하셨고 임차 보증금도 미상이고, 또 한 분은 아무것도 안 했고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등기사항을 한번 보면 두 번째 임차 등기를 하셨던 분이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바로 위에 있는 이 근저당, 현재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이 근저당과 동일 인물이에요. 신기하죠? 근저당을 4억 5,500만 원을 잡고 또 전세권 설정도 1,000만 원을 한 임차인, 일반적이지 않죠? 이건 보통 대부업체가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을 설정한 두 번째 임차인은 실제 임차인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이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혹시 채무자나 소유자가 소액 임차인을 또 받아서 최선순위 소액 보증금을 배당받게 하면 본인들 원금에 타격이 생기니까 혹시 모를 임차인을 막기 위해서 설정해둔 전세권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갈 임차인은 없을 테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임차인은 그렇다 치고 첫 번째 임차인은 또 누구냐? 찾아봐야겠죠. 먼저 등기부등본을 볼게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현재 소유자는 이 주택을 임의경매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기록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과거 사건을 보면 2020년 1월 13일 날 낙찰이 됐고요. 무려 10명이나 입찰을 들어왔어요. 그 중에 당당히 4억 2천만 원으로 입찰을 하셨고 낙찰이 되셨어요. 그런데 잔금을 기간 내에 납부를 못 하셨어요.
아마도 대급 지급 기한이 지난 나중에 일정 금액의 연체금과 함께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셨는데 아마도 이게 대출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요 날짜 기억하세요. 2020년 2월 14일.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낙찰을 받으신 현 소유주께서 2020년 2월 21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셨죠. 아까 날짜 2월 14일이었죠. 뒤늦게 대출을 받으면서 소유권을 취득하셨는데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원금은 3억 5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돼요. 자, 낙찰 가격이 4억 2천만 원인데 대출을 3억 5천만 원이나 받았다? 계산해보면 거의 83%나 되는 금액을 대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근저당권자는 전세권 설정까지 같이 한 겁니다. 대출해주고 나서 다시 경매 들어가면 2020년 기준으로는 수액임차 보증금이 3,700만 원이라 되는데 그 금액을 만약 새치기 당하면 원금도 깨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결론, 2명의 임차인 중 현재 이분은 배당을 받고 소멸이 될 사람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 나머지 한 분 역시도 근저당이 83%나 걸려있는 집에 들어올 임차인도 없겠거니와 만약 진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근저당이 설정되어진 날짜보다도 훨씬 늦은 날짜로 전입을 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 임차인이다. 자, 정리할게요. 권리관계 문제 없는 5호선 역세권 소규모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주변 인프라는 나쁘지 않아서 실거주 용도로는 일부 수리비용까지 감안하고 입찰한다면 괜찮아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매물 시세 기준에서는 3차 최소 입찰 금액이 무려 3억이나 저렴한 셈이니까 시세조사 조금 더 확실히 하시고 결정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경락자금을 이용하고 나중에 정상금융권으로 대환을 받는다고 해도 실입주금은 1억 이하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경매가 아니라 공매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고요. 위치는 강동구 암사동의 한강 리치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17세대의 사실상 나홀로 아파트고요. 그렇다 보니까 KB 시세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이러면 빌라라고 보고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전용 면적은 24평이고 현황도를 한번 보면 자, 확장하지 않은 일반형은 이렇게 생긴 3룸이고요. 확장을 하면 작은 방에 하나만 발코니 남겨둔 형태가 됩니다. 현황도를 보니까 확장형이 아니면 조금 애매하겠어요. 거실이 배치가 좀 애매하고 그래도 화장실은 2개네요. 자, 일단 입지를 보면 8호선 암사역까지 걸어서 도보 6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4층이라서 어쩌면 한강뷰가 조금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고층이면 한강이 보일 텐데 올림픽대로에 차음막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차음막이 있어서 어쩌면 좀 애매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또 향이 보인다고 해도 어차피 북서향이라서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라서 KB 시세 없고요. 실거래 시세는 22년 5월 달에 7억 5천만 원이 있긴 한데요. 직거래라서 기준 잡기가 좀 모호하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시세는 10억 5천에 하나가 있는데 어림없어 보입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길 건너서 대형 단지인 이 상사현대 아파트를 가는 게 더 낫겠어요. 안 그래도 요즘 많이 떨어졌다. 자, 아무튼 이 사건은 경매가 아닌 공매다 보니까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일단 권리사항을 보면 각종 세금들,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권리는 따로 없어서 배분에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임차인이 한 분 계세요. 더군다나 이 임차인은 배분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 소유자가 법인이라서 아마도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이거나 진짜 임차인일 확률이 있긴 한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날짜 기준 2022년도 3월 2일 실거래가를 찾아보면 3월 달에 3억 9,900만 원의 계약이 한 건이 있습니다만 층이 달라요. 공매사건의 물건은 4층이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역이 없고 자, 소유자가 법인이기도 하고요. 현재 신탁대출을 쓰고 있어서 코리아 신탁회사라는 곳에서 수탁 관리를 맡고 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이 신탁사에 직접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탐문조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인서할 확률이 낮은 임차인으로 보이니까 공매를 좀 할 줄 아시는 분만 자세히 알아보시고 하면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자, 해당 물건은 7억 3,700만 원에 최초 감정이 돼서 일주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이 되니까요. 아마도 요 3월경에는 결론이 나지 싶네요. 마찬가지로 공매로 취득을 한다 해도 신탁대출도 가능하고 일반 담보대출도 가능하니까 가격만 잘 맞추면 1억 이하의 금액으로 취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상 투입하기에는 좀 아까워 보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오늘은 강동구에 1억 원대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2개를 정리해 봤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두 건 다 특이점이 좀 있어서 길어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줄 요약할게요. 같은 금액이면 차라리 다른 지역이 더 나을 수도 있겠. 최대한 쉽고 빠르게 제대로 짚어보는 경매. 재보경.